우리 이번에 8월 5일 날 코스닥이 10% 이상, 11% 하락이 나온 위치를 보면 상승 위치는 아니거든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대만 시장은 크게 상승을 했지만 우리 시장은 오히려 소외를 받고 하단 부분에서 큰 충격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충격을 바탕으로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998년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울 때 IMF부터 금융시장에서 25년 있어온 이희건 대표고 지금은 이희건 경제TV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경기 둔화 이슈에 시장이 크게 하락했는데 미국 경기 둔화에 따라 시장 조정이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일단 먼저 경기 둔화 미국 이슈가 있었으니까 정말 미국 경제가 어려운지 미국 경제 먼저 정확히 보고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아무래도 미국 경기 둔화가 나온 경제 지표는 7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부터 경기 둔화 이슈가 확 나오고 시장이 8월 초에 한번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때 7월 ISM 제조업 지수를 보게 되면 전달에 48.5에서 46.8로 소폭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특별한 하락은 아닙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하단에 보게 되면 ISM 제조업 지수 그래프를 가져왔는데요. 특히 2023년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46.8 이 정도 수준에 오래 머물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나빠진 건 아니고 작년 따지면 작년 수준 정도다 이렇게 보이니까 이번에 좀 과하게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가 소비가 70%고 제조업은 큰 차이가 없거든요. 크게 영향을 안 미치니까. 또 ISM 제조업 지수는 안 좋지만 서비스업 지수는 좋게 나오니까 미국 경제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에서 세부 항목을 보면 제가 표시를 했는데 고용이 가장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용만 따로 이렇게 한번 보면 7월 실업률이 4.1%에서 4.3%로 살짝 높아졌거든요. 하지만 제가 한 50년 미국 실업률을 쭉 가져왔는데 현재 수준이면 정말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고용도 안정화돼 있고 특히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실업률을 5% 이하 관리인데 관리권 안에 있다. 즉 연준에서 바라봤을 때는 완전 고용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이 좀 나빠지긴 했지만 특히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ISM 제조업 지수도 특별한 건 아니고 좀 과하게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7월 초 뭐가 있었냐고 하면 2분기 미국 GDP 발표가 났거든요. 미국 GDP 발표를 보게 되면 GDP가 1분기 때 1.4%에서 2분기 때 2.8% 확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미국 GDP가 양호하게 나오면서 경기 둔화도 없다. 이때는 좋다는 얘기가 확 나오다가 1, 2주 뒤에 갑자기 또 둔화 얘기가 확 나오고요. ISM 제조업 지수보다는 GDP 경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이니까 실제로 보면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제가 미국이 경기 둔화로 가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 결정적인 데이터를 하나 가져왔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미국 산업은행 직업 준비급이거든. 요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고 설명을 드리면 미국 대형 은행들이 연준, 중앙은행에 돈을 맡겨놓은 돈, 그걸 나타내고 있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면 3조 달러 이상 풍부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 대형은행들이.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또 대형은행들이 은행이 풍부한 유동성이 있을 때는 사실 위기가 잘 오지는 않아요. 기업들도 돈 빌리기가 쉽고 상대적으로. 그러고 은행 입장에서 봐더라도 돈 빌려주면 이윤이 남고. 그러니까 시스템 2008년처럼 글로벌 위기가 온다든가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특히 2008년도로 되돌아가 보면 그때 보면 그래프에서 보게 되면 대형 은행들이 유동성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때는 조그마한 충격이 나오더라도
뭐 금융 위기로 빠졌지만 지금은 유동성 풍부한 유동성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으로 봤을 경우는 뭐 미국이 급격하게 경기가 나빠져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미국이 경기가 확 나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다음은 금리 인하가 가파르게 진행이 되거든요. 지금 9월, 11월, 12월 FMC에서. 그러면 경기가 좀 나빠지더라도 사실 금리 인하가 더 빠르면 전체적으로 안정화가 되거든요. 근데 경기도 크게 나빠지지 않는데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경제에는 훨씬 좋고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훨씬 큰 호재로 다가올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이제 연방금리 선물로 바라봤을 경우 9월 FMC에서 0.25% 금리 인하할 확률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9월 달에 무조건 금리 인하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0.25% 인한지 아니면 0.5% 비컨 얘기가 나오면서 0.5% 인한지 그 차이점이지만 시장에서는 무조건 금리 인하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11월 FMC에서도 보게 되면 0.25% 한 번 더 9월에 인하 이후에 11월에도 인하할 확률이 100%고 12월에도 9월, 11월 인하 후에 12월 한 번 더 또 인하할 확률이 100%.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세 번은 무조건 금리 인하를 한다고 바라보고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인하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빠르게 금리 인하 쪽으로 가게 되면 채권 금리도 하락을 하고 달러도 강하게 약세로 가거든요. 기본적으로 달러 약세는 원화 강세를 불러일으키고 원화 강세에 따라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우리 시장에는 훨씬 유리해지거든요. 그러면 먼저 미국 2년물, 뭐 금리에 민감한 2년물 채권 금리를 보게 되면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 달러를 보더라도 달러 인덱스가 약세 쪽으로 강하게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나라의 화폐는 금리 인하를 할 때는 강세로 가지만 금리 인상을 할 때는 강세로 가지만 금리 인하를 할 때는 약세로 가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해서 미국은 내년 후내년까지 계속해서 인하가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2, 3년 계속해서 달러는 약세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반해서 원화는 반대로 2, 3년 강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화가 지금 보시는 게 원화 차트인데 지금 원화도 일정 부분 강세로 가고 있고요. 원화가 강세로 간다는 것은 외국 자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시장에 들어오면 환수익이 난다는 거거든요. 이제 환수익, 금리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어려워하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상반기 때 외국인들이 거의 1달러당 1370원 부근에서 23조가 들어왔거든요.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이게 한 1370원에 이 돈이 들어왔다 가정을 해서 원화가 계속해서 강세로 가서 달러당 1000원이 됐다. 그러면 이제 나갈 때는 1000원을 내고 23조가 나간다. 이렇게 따지면 이 23조는 환율에서만 37% 수익이 나거든요. 이처럼 원화가 강세로 가면 외국 자금은 계속해서 환수익을 보고 우리 시장에 들어올 수 있고 거기에 따라 우리 시장은 상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화 강세하고 주가 상승은 역대적으로 보면 상관관계가 거의 같이 움직였거든요. 그걸 이렇게 보면 지금 보시는 게 원화 차트 길게 해서 보고 있는데 보면 1998년 IMF 이후에 원화가 1,400원 이상 약세에서 강세로 훅 강세로 움직일 때 대세 상승이 나왔고 2003년에서 2007년 제가 표시를 했는데 원화가 강세로 움직일 때 강세라는 게 하락 쪽으로 간다는 거니까요. 강세로 움직일 때 대세 상승이 나왔고 2009년 때도
강세로 움직이면서 대세 상승이 나왔고 2020년 마찬가지고요. 크게 움직이면서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대세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 지금 위치로 보면 원화가 정말 약세 위치거든요. 요게 2, 3년 동안 2003년에서 2007년처럼 2, 3년 달러 약세를 타고 원화 강세로 가면서 대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초입이다. 요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2003년에서 2007년도 때는 코스피 지수가 7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로 아주 강하게 상승을 했고, 이때는 중국이 부상하면서 우리가 수혜를 받으면서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중국이 우리 경제를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 중국이 약하잖아요. 하지만 이번 상승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워낙 많으니까 좀 안정이 되면 이런 유동성이 나오면서 돈의 힘으로 2, 3년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물론 올해보다는 내년이 경기가 더 좋을 거다.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경기도 좋아지고 유동성도 풍부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큰 상승이 2, 3년 내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기대를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8월 검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했거든요. 요것도 우리 시장에는 큰 호재로 작용을 할 걸로 보고요. 요번에 8월 검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했다. 그러면 9월 달에는 검통위가 없고 10월 달에 검통위가 있거든요. 그러면 10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9월 미국보다도 늦게 금리 인하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8월 검통위에서 만장일치로 동결을 했기 때문에 10월에도 동결을 할지 인하를 할지, 즉 금리 인하 속도가 미국보다 약하고 미국보다 늦게 금리 인하를 한다. 이 얘기는 상대적으로 원화가 더 강하게 강세로 갈 수 있다. 즉 외국인 돈이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강세로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큰 외국인 돈이 들어올 때는 역시 대형주들이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특히 대형주 시가총액 큰 종목 속에서 본다면 반도체, 상반기 때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반도체 중심, 특히 지금 크게 조정을 받았지만 SK하이닉스 탑픽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섹터를 본다면 8월 5일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을 때 가장 강하게 버텼던 섹터가 바이오거든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기에 정말 소외를 받았다가 드디어 금리 인하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바이오 쪽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요 두 섹터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라 설명을 드리고요. 또 일각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현재 체계가 그대로 간다. 그러면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 어떻게 될까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달러가 그래도 약세로 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트럼프가 2017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집권을 했거든요. 이때 정책을 보게 되면 약달러 정책입니다. 우리한테는 훨씬 달러가 약세로 가면 원화 강세 시장 상승으로 갔으니까요. 그리고 부통령으로 벤스를 임명을 했는데 런닝메이트로 벤스를 했는데 벤스가 러스트웰트를 대변을 한다. 즉 제조업을 대변을 하고 있고, 제조업 대변을 한다는 것은 달러 약세를 원한다는 겁니다. 환율이 약할 때가 제조업이 더 부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 집권기에도 달러 약세를 원했고, 또 런닝메이트를 본다면 달러 약세 정책을 펼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트럼프 임기 때 실질적으로 금리를 보게 되면 2007년도 때는 금리 인상이 나왔고요. 그러다가 집권 후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나왔고, 금리가 인상이 됐으면 원래는 달러는 강세로 가야 되는데 달러 움직임을 보면 트럼프 임기 초반 2017년도에 달러 약세가 왔거든요. 달러 약세가 왔고 2020년부터 해서 또 후반기에 달러 약세가 왔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임기 초에서
퇴임할 때 보면 달러가 약세로 움직였다 보이고요. 그만큼 달러 약세 정책을 펼쳤고요. 달러가 약세로 움직일 때 우리 시장은 강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 기간 동안 트럼프 기간 동안 코스피 지수 월봉을 보면 2007년 달러가 약세로 갈 때 우리 시장이 한번 강하게 상승을 했고 이후 조정을 받았지만 2020년부터 2021년 1월까지 보면 또 강하게 상승을 했고 그래서 트럼프 임기 동안 보면 트럼프가 약달러 정책을 펼치고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에는 뭐 호재로 작용하면서 시장은 상승을 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트럼프가 집권을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달러 약세를 가속화시키고 거기에 따라 원화 강세가 가속되면서 시장은 더 강한 상승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물론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그건 현 상태대로 계속 똑같이 유지되면서 유리할 걸로 보고 누가 집권이 되더라도 달러 약세로 가는 건 뭐 크게 변함이 없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코스닥 시장 마이너스 11.30% 하락 후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하락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데요. 중기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코스닥 시장을 한번 보게 되면 요번에 8월 5일 날 크게 급락이 나오면서 신용 물량이 많이 소진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가벼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한번 보면 코스닥 신용 잔고인데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 신용 잔고고 초록색은 코스닥 지수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도 신용 잔고가 줄면서 시장이 반등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신용 잔고가 크게 한번 확 줄었거든요. 거기에 따른 반등,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눌렸 후에 좀 더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좀 더 큰 틀에서 우리가 큰 변화가 생기고 난 뒤에 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특히 이번 8월 5일 날 11% 이상 하락을 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 이상 하락을 한 게 요번에 7번째거든요. 그래서 앞에 역대 6번째를 보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패턴이 있었다. 요렇게 볼 수 있는데 그때 패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지금 코스닥이 10% 이상 하락을 한 게 2000년 4월, 그 다음에 2000년 9월, 2001년 9월, 2007년 8월, 그 다음에 이제 2008년 10월, 2020년 3월. 요렇게 역대 6번 10% 이상 크게 급락이 나왔고요. 이때 보게 되면 코스닥 지수가 막 크게 상승을 하다가 정말 크게 상승을 하다가 고점 부분에서 10% 이상 이렇게 크게 출렁이면 지수는 다시 반등이 나왔지만 결국 추세적으로 하락을 갔고요. 또 반대로 지수가 조정을 받다가 낮은 위치에서 또는 조정 후에 횡보 위치에서 10% 이상 충격을 받았게 되면 다시 시장은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요번 코스닥은 지금 우리 시장이 지지부진하고 안 좋거든요. 이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 10% 이상 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번 훅 하락 후에 점진적으로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과거에 크게 상승을 했을 때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게 2007년 8월 16일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 10.15% 크게 하락을 했는데 하락하기 전에 보면 한 2, 3년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코스닥이 100% 이상, 160% 크게 상승 후에 고점에서 이렇게 출렁임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충격이 나왔을 때 봤더니 시장이 정말 크게 상승 후에 큰 충격이 나왔다. 그러면 큰 세력들이 빠져나가면서 시장이 흔들렸구나. 그럼 이후에 위험해질 수 있다. 반등이 나올 때는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이후에 움직임을 한번 보게 되면 10.45% 반등이 나왔지만 이후 시장은 줄기차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이런 게 나오면 조심을 해야 된다. 또 반대로 저점에서 보면 2008년 10월 24일 이때가 금융위기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크게 흔들릴 때거든요.
요때 보게 되면 마이너스 10.45%, 즉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고 아랫단에서 10% 이상 크게 흔들림이 나오고, 그러고 난 뒤에 한 1년 만에 코스닥이 한 130%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흔들릴 때 위치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상승이 아니고 오히려 시장이 지지부진하다가 흔들렸기 때문에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코로나 위기 이때도 보게 되면 사실 코로나 때 하락만 봤지만 시장은 2018년도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했거든요. 하락을 하다가 코로나 때 한번 크게 확 하락, 정확히 코스닥이 마이너스 11.71% 하락이 나온 다음 날부터 급반등이 나오면서 153% 바로 크게 상승이 나왔고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서 크게 흔들리느냐, 같은 흔들림이더라도 조정을 줄기차게 받다가 크게 흔들리면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고요. 상승을 하다가 크게 흔들렸다 그러면 그건 매도 기회를 삼아야 된다. 이게 지난번에 나왔던 거고, 또 하나를 보게 되면 조정을 받고 오랫동안 횡보를 하다가 2001년 9월 12일입니다. 이때 보게 되면 11.59% 크게 흔들리고 이후에 100% 이상 또 상승이 나왔거든요. 보면 요때 날짜를 자세히 보면 2001년 9월 12일이거든요. 전날이 9.11 테러. 9.11 테러가 나온 다음 날 급락이 나오면서 사실 시장에서는 큰 충격이 나왔다. 이제 시장은 정말 위험하다. 리스크 관리하라. 모든 매체에서 이렇게 됐지만 시장은 반대랐거든요. 그건 미리 조정을 받은 하에서 크게 문들리면서 미리 조정을 받았기 때문이고요. 이처럼 시장이 상승하지 않고 하단에서 횡보를 하고 큰 충격이 나오면 중기적으로, 당장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상승이 나올 거다,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우리 이번에 8월 5일 날 코스닥이 10% 이상 11% 하락이 나온 위치를 보면 상승 위치는 아니거든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대만 시장은 크게 상승을 했지만 우리 시장은 오히려 소외를 받고 하단 부분에서 큰 충격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충격을 바탕으로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특히 하나 좀 코스닥 시장에 가장 눌리는 우리 시장만 좀 악재로 작용을 하는 게 검투세거든요. 검투세. 그래서 이 검투세만 빨리 유예가 되든 폐지가 되든 빨리 결정이 나야 되고, 결정이 난다면 시장은 빠른 상승이 나올 걸로 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검투세는 최소한 유예는 충분히 될 수 있다. 지금 분위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검투세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코스닥이 강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거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